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알뜰한 별것들이 다 있는 거요. 날치라는 놈이 있어요. 물속에서 쫙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거기서부터 그냥 수만 마리가 장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때는 조선 건국 직전, 고래가 국세를 삼켜버리는 바람에 건국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독특한 설정. 고래 뱃속에 국세를 둘러싼 해적과 산적의 대립과 연대, 산적 두령의 김남길, 해적 대단주의 손예진, 그리고 유해진, 박철민, 김원혜 등 충무로에서 입 좀 턴다는 유쾌한 배우는 다 모였습니다. 한국판 원피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俺たちは山賊だ。命かけろよ。お前らの前にいるのは海賊だぜ。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암튼 엄청나게 유쾌하고 어마어마하게 신명나는 모험 액션 활극 해적 바다로 가는 산적 비하인드 스토리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오프닝 시퀀스.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후반 작업하다 갑자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거의 개봉 하루 전날까지 작업해서 아슬아슬하게 세이브했다고 하는데요. 자막 소체가 좀 다른 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오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이는 위화도 전경은 풀 CG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회군토록 할 것이다. 위화도 회군을 준비 중인 이성계, 이거 역적질 아니오. 회군에 반대하는 하급 군관 장사정, 더럽고 치사하게 나라 훔쳐먹고 부자 되느니 차라리 산적질이나 하겠소. 미술 감독이 이성계 군의 규모감을 표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소품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려 막사 안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의 감정선을 따라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 막사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촬영 초반이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펼쳐질 빗속의 대결 장면을 찍으려면 내부를 빨리 찍어야 하는 압박감이 있어 서둘러 촬영했다고 하네요. 걸 뽑게 만들지 마십시오, 형님. 우린 모두 형제예요. 성공에 눈이 멀어 형제같이 지내온 황중근을 베어버리는 모흥갑. 좀 잔인하긴 한데 12세 관람가를 지키기 위해 베인 부분을 손으로 잘 가렸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표현하기 위해 고가의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데 초고속 카메라는 또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조명을 쳐야 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컷이라고 합니다. 날아오는 칼을 순간적인 발도로 날려버리는 이성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이성계가 실제 검을 잘 다뤘다는 기록이 있어 설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5일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5일간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서 말이 응가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더러웠다고 하는데요. 김태우 배우는 이 물에 얼굴을 받고 있는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장사정을 구하러 오는 부하들. 김원혜 배우는 말 타는 씬 있다고 해서 촬영 전부터 한 달 내내 말 타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딱 이 장면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것도 포커스 아웃된 채로 나와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김태우 배우 역시 원혜 형님이랑 함께 승마 연습을 했는데 그냥 서 있는 말 타고 있는 한 컷이 다였다고 하죠. 이때 배운 건 이후 협력, 칼의 기억에서 마음껏 써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남길 배우가 이날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 찍지 못하고 나중에 재촬영해야 했다고 하네요. 어두웠던 화면과 대비되는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장면. 이 배가 떠 있는 곳은 놀랍게도 바다 위가 아닌 땅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배를 세워놓고 바다와 하늘은 전부 CG로 만들었죠. 배의 돛대는 3분의 1 정도만 만들어 놓고 CG로 늘린 후 돛까지 CG로 심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경영 대단주 소마. 나무 관세음보세. 이 대사는 마침 영화 군도 밀라네 시대의 촬영을 마치고 온 경영 형님이
아직 스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수로 나온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살려두면 인연이 되고 인연은 우환을 만드느니라. 소단주 요월에게 가르침을 주는 소마. 이때부터 요월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영화를 끝까지 보면 소마와 여월의 관계에 의문이 남는데요. 그때 널 거두는 게 아닌데.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여월이 소마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죽였어. 관군이 와서. 아빠가 해적이셨거든. 엄마는 해녀였는데 말이야. 이 대사만 남기고 다른 설정은 관객이 마음껏 상상하도록 삭제했다고 하네요. 한탕에 성공한 해적선에 활기가 넘치는데요. 해적 단원들은 전부 캐릭터를 다 만들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배우들입니다. 대학로에서 연기 좀 한다 싶으면 전부 해적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많은 해적들에게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을 보면 해적 1, 2, 3이 아닌 각각 고유의 이름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다에 불상을 떨구자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여월. 너무 무서웠지만 대역 없이 직접 뛰어 한 번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고래를 만나는 건 여월과 고래가 서로 교감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손예진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수중 세트장에서 녹색 뭉탱이를 보고 연기한 후 CG로 고래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귀신 고래라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혹등 고래로 바꿨다고 하네요. 혹등 고래도 실제 눈은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인간과의 교감, 새끼와의 교감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이 담긴 사람의 눈처럼 변형시켜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이 바다라고 해서 다 푸르는 게 아닙니다. 대단주는 좋은 안주에 좋은 술 마시며 조종관리 오마노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을 때 뒤질려고 싸워봤자 대단주는 육고기 먹고 기름똥 싸고. 밖에서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단원들. 대단주를 향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씬이 배 위에서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진짜 바다 위에서 찍은 건 아니고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어떻게 찍었는지 조사해서 같은 방식으로 거대 짐벌을 제작해 그 위에 배를 올려놓은 후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한 후 촬영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바다와 하늘은 전부 다 그래픽이죠. 해적선의 크기도 블랙펄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진정한 해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해적이지만 배멀리를 하는 재미있는 캐릭터 철봉. 다른 일 알아보래도 참 오래 버텨. 해적이 저렇게 배멀미를 해. 첫 등장부터 토하며 등장하고 싸울 때도 틈틈이 토를 하는데요. 유해진 아니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혜진 형님이 대본을 꼼꼼히 검토하고 재해석하고 적절한 애드리브까지 추가해서 철봉을 더 매력적으로 재창조해내니까 촬영을 진행할수록 역할이 더 커지고 분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적 수급 7이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이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던 씬이었는데 철봉이 동료를 떠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유해진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예정에 없던 세트까지 만들어야 했죠. 어이구 저런 걸 여태 대단주라고 모시고 살고 있었으니. 유해진 형님은 진짜 천재가 분명합니다. 저 뒤에 길담 껴거라. 지금까지 쌓인 대단주를 향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한 번에 다 같이 칼을 뽑아야 하는데 PT 체조할 때 꼭 마지막 구호를 내뱉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서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 연검 멋있어. 해적의 마지막 길은 둘 중 하나야. 물고기 밥이 되든가 아니면 한편 명나라에서는 此命这位何事？此与朝鲜新关系。 마치 진짜 중국인 같은 이분은 손강업 뮤지컬 배우입니다. 뒤에 펼쳐진 황금색 병풍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무려 억대를 호가하는 문화재급 소품을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하네요. 소품을 거의 왕처럼 떠받들어야 했습니다. 황을이 망격하나이다. 전형적인 사극의 대사인데 뭔가 호흡이 달라 얼굴만 봐도 그냥 웃긴 오달수 형님.
한상질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화령과 조선 중에서 조선으로 국호를 정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한명회의 할아버지 되시죠. 감독은 개성 넘치는 두 배우 유해진과 오달수가 만나 서로를 보며 감탄하는 컷을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했다고 하네요. 조선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야. 당시 국세는 실제 거북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현대 대통령의 국세처럼 봉황의 모습으로 바꿔 디자인했습니다. 전군 경계하라. 이 장면 역시 땅 위에 있는 배에서 연기한 후 바다를 심었습니다. 강풍기와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동시는 살리지 못하고 ADR만 몇 개월에 걸쳐 녹음했다고 하네요. 실제 땅을 향해 불화살을 쏘면 스태프들이 물통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얼른 가서 껐다고 합니다. 새끼고래입니다. 민물이 무함하게 사행선 앞길에서 논이는가. 새끼 고래에게 화살을 쏘면 엄마 고래에게 혼쭐이 납니다. 고래는 당연히 그래픽이고 바닷물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파도 뿌리는 것처럼 기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국세! 국세만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시나리오에는 그냥 얼척없이 보는 컷이었는데 오달수 배우가 애드리브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바다를 떠난 해적 철봉은 산적이 되기 위해 송악산을 헤맵니다. 그래도 바다보단 산이 좋다. 그늘도 있고. 군관 때려치우고 산적이 된 장사정의 산채. 송악산 미친 호랑이님이시다. 여기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닭은 이후 개성의 자파상 박모의 집 지붕에 한 번 더 출연하게 됩니다. 일종의 재활용이죠. 자기소개를 읊어보거라. 산적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본다는 설정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너무 재미있어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철봉이 내가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안다며 말도 안 되는 외국어를 막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쉽게 삭제됐다고 하네요. 그런 인재가 어찌 바다를 등졌는가? 비린내가 좀 싫거든. 이게 어디 두령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해.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춘섭이 들고 있는 종이에 이미 모자란 애라고 쓰여 있다는 설정입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야 하니 따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좀 모자라 보이긴 하다만 오갈 데 없는 신세니 우리 식구로 받아주겠다. 서열 30이로서. 아니 형력도 좀 인정을 해줘. 막내야, 밥해야지. 저이 어린 놈의 새끼야 막내.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